손님, 혹시 여기 자리가 불편하시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건 어떠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준비한 메뉴가 혹시 부담되실까 봐 그러죠. 노인분들께는 조금 더 부드럽고 양이 적은 메뉴가 있으니 그것부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업원의 말투는 겉보기엔 친절한 듯 했지만 미묘하게 깔려있는 어조가 예사롭지 않았다. 80세가 된 정인권 할아버지는 투박하지만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고 양손에 꽃무늬 쇼핑백을 든 채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뒤이어 들어오던 손주와 아들, 딸, 조카들까지 네다섯 명이 좁은 입구에 모여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주바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유명 해산물 식당은 꽤나 번화한 분위기였고, 특히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관광객과 지역민으로 붐볐다. 아버지, 어쩌죠?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단다. 그저 가족들이랑 여기서 한번 식사해보고 싶었어. 오래전에 이 근처에 지인이 있어서 자주 왔었거든. 할아버지의 눈빛은 잔잔했다. 손주인 유진이 10살는 번쩍이는 눈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 회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팔죠? 나 전복 뚝배기 먹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시켜.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있겠지.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식당 매니저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종업원의 등 뒤에서 손짓하며 뭔가를 지시하는 듯 했지만 이미 가족들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잠시만요, 저기 좌석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혹시 예약을 하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예약했어요. 이름은 제 아들 이름으로 했을 겁니. 박영수라고, 박영수, 잠시만요. 매니저가 당황한 기색으로 예약부를 뒤적였다.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 마주보던 종업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명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니, 할아버지가 이런 유명 레스토랑에 오는 건 좀 무리 아닌가? 나중에 음식 남기고 컴플레인이라도 하시려나? 그러니까 괜히 테이블 회전만 늦어지잖아. 그 말이 들렸는지 손주 유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아저씨들이 왜 저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음,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신경 쓰지 마, 유진아. 식당 내부는 화려한 조명과 통유리로 이루어진 벽을 통해 푸른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모래사장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였다. 고급 어종이 가득한 수족관, 정갈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무심히 지나가는 서빙 로봇까지 겉으로 볼 때는 서비스가 최고로 좋을 것처럼 보였지만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주위 시선에 어색해졌다. 저기 혹시 다른 테이블은 없나요? 여긴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연세가 있으신 분이 계셔서요. 식당 매니저가 서둘러 자리를 안내하려 했지만 말끝마다 연세나 불편을 강조하는 바람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다. 나는 여기가 괜찮은데 시원하고 바다가 잘 보이잖아.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듯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모습을 본 매니저는 다시 한번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예, 그럼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되겠습. 가족들은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앉았다. 가게 안 손님들 중 몇몇이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흘끗 보며 수군댔다. 저기 분명 80은 넘어 보이는데 저런 분이 여기서 뭘 드시려고? 우리가 주문할 음식 양이 애매해질 텐데. 음,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쏟아지는 작은 웅성거림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만 있었다. 늘 그렇듯 겉모습이나 나이를 보고 짐작하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상대해 왔던 그는 그저 무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손주 유진이가 자꾸만 신경 쓰이는 듯 뭔가 말할 듯 입술을 오물거렸다. 유진아, 뭐 먹고 싶어? 네가 좋아하는 해물라면도 있고 전복죽도 있단다. 저 아저씨들이 할아버지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약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냥 그러려니 해라.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오겠지. 할아버지의 말은 어느 정도 암시가 있었지만 가족들은 그저 당연한 태도로 받아들이며 메뉴를 펼쳤다. 그러다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다. 음료랑 반주 하실 건가요?
어르신은 혹시 위가 약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따뜻한 차를 먼저 드릴까요? 괜찮습 보통대로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도 괜히 부담되셔서 탈나시면 저희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종업원의 걱정 섞인 말은 사실상 할아버지한테는 별로 팔고 싶지 않다는 어조처럼 들렸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가자 매니저가 서둘러 중재했다. 이분들은 그냥 일반 코스 메뉴로 하신다고 하셨어. 더는 묻지 말고 주문 접수해. 예, 매니저님. 종업원이 가버린 뒤 살짝 뒤돌아서면서 작게 투덜대는 소리가 가족들 귀에까지 들렸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할아버지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왔으니 괜찮긴 하겠지만 그렇게 숨 막히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웨이터 한 명이 달려갔다. 다른 손님들이 시끌벅적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무슨 일 있나 봐. 누가 식사 도중에 체한 건가? 점점 소란이 커지자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그쪽을 향해 뛰어갔다. 호기심에 가족들도 슬쩍 고개를 돌려보는데 한 중년 남성이 얼굴이 벌개져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듯 보였다. 아버지, 저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글쎄, 갑자기 저러는 걸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온 걸 수도 있겠구나. 손님들 몇몇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식당 직원들은 119 불렀냐? 고소리치고 있었다. 그 남성은 식사하던 해산물을 잘못 먹은 모양이었다. 이분 누가 응급처치할 줄 알아요? 라는 목소리가 식당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손님들 중 일부가 지혈을 해보라는 둥, 물을 마시게 하라는 둥 서로 다른 말을 해대며 우왕좌왕했다. 그때 조용히 일어나 옆 테이블로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할아버지였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괜찮다. 조금 볼 줄 아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알레르기 약이나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 에피펜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에피 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이 온 것 같습.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 이미 불렀나요? 한 식당 직원이 네 119에 전화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하고 다급하게 외쳤다. 그럼 이분 기도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 자,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베개나 수건 같은 걸 목 뒤에 대 주세. 주위 사람들은 얼떨결에 그의 말대로 움직였다. 할아버지는 그 남성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숨이 점점 가빠지는 걸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 인근 약국이나 편의점에 항히스타민제라도 있으면 구해오세. 가능한 한 빨리요. 숨쉬기 곤란해서 질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도 흥분하지 마시고 환자에게 공기 잘 통하게 해주세. 식당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지만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하자 의외로 수월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허둥지둥하며 네, 알겠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누가 빨리 다녀와 라고 직원들을 내보냈다. 한편 환자의 가족처럼 보이는 여성은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혹시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 약국에서 오래 근무했지요. 약 쪽은 좀 앞니,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다. 직접 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들을 해나갔다. 조금만 더 버티세. 곧 구급차가 도착할 겁니. 이분 손발이 차가워지니까 담요나 겉옷이라도 덮어주시고 주변 분들은 너무 밀착하지 마라. 주세. 환자가 숨쉬기 힘듭니. 그 장면을 본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집중하고 있었다. 아까만 해도 왜 저 노인이 여기 와 있지? 하고 은근히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라는 존경과 놀라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의료진이 환자를 들것에 올렸다. 그는 그 과정에서도 의료진에게 간단히 환자의 현재 상태와 응급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바다 생물, 특히 갑각류 알레르기 가습 호흡 곤란이 가장 심각했으니 에피네프린이나 스테로이드 준비하셔야 할 겁니.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큰 도움이 됐습.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옮기는 동안 식당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한숨 돌린 매니저가 크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손님 덕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까는 저희가 많이 무례했죠. 저 어르신께 죄송합니. 그리고 대단하세 종업원들 또한 한쪽에 모여 웅성거리며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까 그 할아버지 진짜 약국에서 근무하셨대. 대단한 분 아니야? 우리가 함부로 선입견을 가졌나 보네. 어떻게 저렇게 전문적으로 대처를 하지? 그 말에 유진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예전에 병원에서도 약국에서 오래 일하셨고 다들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그러자 종업원들이 하나둘 눈길을 피하며 민망해했다. 특히 처음에 할아버지에게 작은 메뉴부터 보시라고 말했다가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종업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죄송합니. 어르신을 저희가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젊었을 땐 종종 그런 오해를 하곤 했습. 나이 든 분들은 뭘 잘 모르겠지. 그런 생각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담담한 말에 매니저는 머리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사과를 건넸다. 오늘 저희 식당이 제대로 된 응대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할 뿐임니 원하시면 코스 메뉴 전부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 그럴 필요 없습. 그냥 원래 예약대로 계산할 테니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직원들을 돌아보며 작게 소리쳤다. 다들 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려. 그리고 테이블 세팅 꼼꼼히 다시 해드려. 몇몇 손님들도 할아버지에게 직접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덕분에 큰일이 날 뻔한 걸 막았네요. 아직도 손이 떨려요. 정말 감사합니. 아까만 해도 어르신을 괜히 저평가했던 것 같아 부끄럽네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다행히 큰일 없이 끝나서 저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윽고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아들인 박영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그래도 오늘 기분 상하셨을 텐데 그냥 다른 데로 옮길까요? 그럴 것까지야 있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제 더는 우릴 우습게 보진 않겠지. 게다가 내 친구랑 젊은 시절에 자주 왔던 해안가가 여기 근처거든. 오늘은 꼭 이 자리에서 바다를 보면서 밥을 먹고 싶었다. 유진이가 신나게 주문서에 체크하며 외쳤다. 할아버지, 해물라면이랑 전복뚝배기, 그리고 문어숙회도 먹을래요. 괜찮죠? 그래, 그렇게 하자. 주방으로 주문이 들어가자 한동안 테이블은 적막했다. 아까의 소란스럽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쪽 테이블만 조용히 흘렀다. 혹시나 할아버지가 기분이 나쁘셨을까봐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옆 테이블에서 아까 환자의 가족이라는 그 여성이 허둥지둥 걸어왔다. 정말 감사합니. 괜찮으시면 성함이라도 여쭈어봐도 될까요? 제 이름은 정인권입니. 그냥 정 할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됩니. 정인권 혹시 예전에 서울 큰 대학병원 약국 쪽에서 근무하신 여성의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맴돌았다. 네, 맞습. 거기서 30년 넘게 근무했지요. 제가 그 병원에 실습 다닐 때 선배 약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환자 상담도 잘하고 약 조제 실수도 없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설마 그분이신가요? 하하, 옛날 얘기죠 뭐. 할아버지는 멋쩍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그 말에 가족들도 눈을 반짝였다. 평소에 약국에 오래 계셨다고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유명했는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유진이는 입이 떡 벌어져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와, 그 병원이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잖아요? 대단하시다 진짜. 뭘 대단해. 그저 오래 일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손님 중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혼잣말처럼 말했다. 정인권. 이 이름으로 검색해보면 혹시 기사가 나오려나? 그 사람은 빠르게 검색을 해봤고 이내 깜짝 놀란 목소리로 주위에 알렸다. 여러분 여기 기사 있어요. 예전에 모범 약사로 표창 받으셨고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셔서 상도 받으셨네요. 정말요? 내 핸드폰으로도 봐야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검색 결과를 공유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본인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운지 쉬이 웃지 못하고 있었다. 매니저 역시 놀라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이런 분을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뢰를 범했네요. 그냥 잊으세 제가 그냥 조금 일은 은퇴를 하고 제주에 살던 친구들 만나러 자주 다녔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식당에 온 건 사실 처음이긴 합니. 얘들이 가족 모임을 여기서 하자고 해서요. 우리 가족이 오붓하게 받아보며 식사하려고 왔을 뿐인데 너무 거창하게 됐네요. 매니저와 직원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호기심 반 존경심 반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아까까만 해도 왜 이 노인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왔지 싶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놀람으로 가득 찼다. 한편 식당 한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머리가 희끗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언뜻 보니 식당 사장 같아 보였다. 실례합니. 저는 이 식당의 사장입니. 저희 직원과 매니저가 오늘 큰 실례를 저질렀습.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 아닙니. 저 때문이 아니라 아까 그분 알레르기 반응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무사해서 기분이 좋습.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 사실 제가 병원에서 몇 년 일한 적이 있어서 약국 쪽에도 조금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는데 사실 경험이라는 건 굉장한 힘이 된답니. 신체적인 능력이 예전만 못해도 머리와 손에 익은 지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 종업원이 음식을 차례대로 가져왔다. 해물라면, 전복뚝배기, 문어 숙회, 갈치구이 등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산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유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환하게 웃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라, 유진아. 할아버지도 조금씩 맛을 볼게. 그러자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음식 양이 많으면 다른 사이드 메뉴로 바꿔드릴까요? 할아버지가 혹시 부담스러우실까봐 정말 아무 걱정 말고 원래대로 내주시면 됩니. 제 입맛도 생각보다 좋습. 하하.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난 뒤라 식당 안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종업원들은 오히려 할아버지 테이블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물과 반찬을 수시로 챙겼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며 한두 마디씩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옆 테이블 아이한테도 건강관리 같은 거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음식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데, 아이고, 나도 전문 의사가 아닌데 그냥 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예요.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보세 알면 대답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인자한 표정으로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아이의 부모는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진득하게 끓여낸 전복 뚝배기를 한 숟가락 뜨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거 옛날 생각난다. 30년 전쯤 여기서 친구랑 비슷한 전복 요리를 먹었었는데 맛이 아주 좋구나. 아버지, 아까 응급 상황 대처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침착하실 줄이야. 약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하거든. 그래야 환자를 살릴 수 있지. 나도 옛날에는 여러 위급 상황을 봐왔단다. 식사를 이어가면서 가족들은 자연스레 할아버지의 약사 시절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VIP 환자에게 약을 조제한 일, 무일푼 환자의 약값을 여러 번 대신 내준 일, 자원봉사로 장애인 시설을 찾아다니며 약 복용법을 가르쳤던 일, 조용히 살았다고만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에 매니저와 사장은 번갈아 할아버지 테이블로 와서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다. 이제 그 태도는 과도할 정도로 공손했고 아까의 냉소와 경계심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사장과 잠시 독대하게 된 할아버지는 식사를 멈추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혹시 이 식당은 늘 어르신들한테 이런 식으로 응대하나요? 사실 저희가 정해둔 매뉴얼이 있음 연로하신 분이나 아이들이 오면 식사 중에 혹시 위험할까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리고 부담 없는 메뉴를 권장하라는 지침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태도가 너무 건방지게 드러난 것 같습. 취지는 이해합니. 하지만 그걸 손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뼈저리게 배웠습.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하고 편견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할아버지는 누구나 실수는 하죠. 고치면 됩니 하고 웃으며 답했다. 한편 아이스크림을 주문하던 유진이가 식당 한 구석에서 직원들과 나누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하셨나요? 원래 약국에 계속 계시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예전에 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가 있었어. 거기에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느라 제대로 간호를 못했지. 결국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 당신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말을 남기셨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일에만 매달리던 모습을 바꾸고 싶었지. 자식들과 손주들이랑 소소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고 내 체력이 닿는 한 봉사활동도 하고 말이다. 아, 약사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나에게는 가족과 인생이 더 중요했어. 선택의 문제였다고나 할까.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은 듯했다. 특히 유진이는 할머니 보고 싶다 하고 중얼거리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할머니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 달랐다. 그 사이 옆 테이블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할아버지를 향해 존경의 눈길을 보냈다. 아까 응급처치로 사람을 살렸고 또 그 뒤로 드러난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모두가 감동했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식사를 마친 어떤 노부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했다. 우리도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 건강 유의하시고 오래 사세.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두 분도 건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손님들이 하나둘씩 계산을 마치고 떠나기 시작했지만 식당 내부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 할아버지를 부담스럽다거나 아이 메뉴나 드시라며 무시하던 종업원은 할아버지의 식사 자리에 직접 와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희가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꼭 작게 드시라부터 권유하라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어르신이 오셔도 그분이 뭘 원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하죠. 네, 명심하겠습.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 이미 많이 편해졌습. 감사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도 우리 식당에서 앞으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뵐 때마다 먼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겠습. 그리고 지금까지 섣불리 대했던 부분 정말 사과드립니 하고 정중히 말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일어서려 하자 매니저는 결제 금액 전액을 면제해 주겠다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괜찮습. 우리가 먹은 만큼 지불하는 게 맞지요. 다만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신경 써 주세. 그걸로 충분합니. 결국 일정 부분 할인만 받고 가족들은 감사 인사를 받으며 식당 문을 나섰다. 문 밖에선 이미 응급처치를 받았던 손님의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성은 울먹이는 얼굴로 한아름 과일 바구니를 건네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사양했다. 괜찮아요. 저도 과거에 여기 근처에서 응급 상황을 많이 겪어서 익숙할 뿐입니. 남편분이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 감사합니. 정말 저희 식구 모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해변가로 이어지는 길에 선 가족들은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묵묵히 걸었다. 그러다 유진이가 신나게 달려나가 모래사장으로 뛰어들었다. 할아버지, 물가까지 갈래요? 파도가 엄청 시원해 보여요. 그러자 난 한 발 한 발 천천히 따라갈 테니 너희가 먼저 놀아. 그렇게 바닷가에 도착해 맨발로 모래를 밟으니 가족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인 듯 느껴졌다. 아버지, 아까 환자분 괜찮으실까요? 구급차에 실려갔으니 병원에서는 잘 조치해 주겠지. 내가 보기에 회복하실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아버지 덕분에 큰 생명을 구했네요. 내가 뭘 잘했다기보다 운이 좋았다. 아무나 옆에 있었어도 도움을 줄 수 있지. 나야 약사 시절의 경험이 있어서 좀 더 익숙했던 것뿐이고.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누구나 언젠가는 노년이 되지만 모두가 저런 노년에 깊이를 갖는 것은 아니구나 싶었다. 해병하에서 잠시 물놀이를 마친 뒤 다 같이 숙소로 향하기 전 매니저와 사장이 급하게 뒤쫓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저희가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르신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 아, 예. 무슨 일이신지요?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털어놓았다. 저희 식당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연로하신 손님들을 모실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직접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강연 같은 걸 부탁드리고 싶습. 제가 강연이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면 더 좋아요. 그냥 오늘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웠지만 의외로 아들 박영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버지, 뭘 어려워하세? 저번에 시민대학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잠깐 발표도 하셨잖아요. 하하. 그건 그냥 간단한 이야기였고 이 식당 매니저님과 사장님이 원하신다면야. 뭐, 결국 그렇게 간단한 약속이 오갔고 매니저와 사장은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겠습. 오늘 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 가족들이 다시 숙소로 발걸음을 옮기자 유진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약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좋지. 근데 뭐든지 네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해. 그리고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렇게 길을 걸으며 가족들은 괜히 뿌듯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황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할아버지의 오랜 경륜과 인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숙소 로비에서 아까 환자를 응급처치했을 때 달려들어 사진을 찍었다는 한 관광객이 우연히 마주쳐서 다가왔다. 정인권 어르신 맞으시죠? 혹시 이 사진 제가 SNS에 올려도 될까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럴 만한 장면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환자분 동의가 필요할 텐데? 아, 물론 환자분 보호자께 여쭤보고 조심스럽게 올리겠습. 그럼 괜찮습. 그런 작은 사건까지 마무리되고 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제주바다 위에 진홍빛으로 깔리는 노을은 그날의 모든 오해와 갈등, 그리고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 듯한 따뜻함으로 일렁였다. 가족들은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일몰을 지켜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평온이 참 고맙다. 그러자 손주 유진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예전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그런 풍경이 오늘은 조금 더 뭉클하고 소중하게 다가왔다. 이튿날 아침 숙소를 나서며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다시 한번 식당을 돌아봤다. 오늘은 가족끼리 간단한 관광지를 돌고 나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유명한 해산물 식당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거나 불편한 곳이 아닌 듯한 느낌이었다. 누구에게든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딛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은 하루였다. 독자 여러분께 전하는 작은 제안.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나이나 외모 혹은 현대 기준에 맞춰 보이는 능력만으로 판단합니.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숨은 재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 혹시 주변에 연세가 많다고 해서 혹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서 지나쳤던 분들은 없나요? 이번 이야기에서처럼 사람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간단한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 그리고 때로는 그 숨겨진 재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예상 밖의 재능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나이는 많든 적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깊이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던 이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숨은 영웅일지도 모릅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가치가 존재할 수 있음. 나이를 먹어가며 얻게 되는 지혜, 혹은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분들의 특별한 통찰,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